자, 5월 3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현재 38,5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횡보 아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꼬리를 남기긴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가격의 변화가 큰 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더 기대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 정말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엄청 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좀 가까이서 보면 38.5K에서 머무르다가 여기 밑에 잠깐 빠져서 또 횡보하다가 또 여기 다시 38.5K 구간, 여기에서 움직이는 지금 가격의 변동이 크게 움직임이 없는 횡보 아닌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뭐가 있죠? 페드 FOMC 일정이 있죠. FOMC 일정이 3월 4일, 5월 3일에서 5월 4일, 한국 시간으로는 5월 5일이죠. 이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살짝 위축이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하셔야겠죠. 우리도 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어제 나왔어요. 그럼 그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리스크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수익 확보를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부분익절하세요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떨어지면 또 기회 잡으면 되잖아요.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투자를 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거라 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 내용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폴링 웨지를 보고 있고, 여기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다,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정리를 한다. 여기에서 더 올라가든 말든 일단은 나는 여기에서 정리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지금 매매를 하고, 자, 어제 제가 이제 보고 있었던 상황이 펄링 엣지죠. 펄링 엣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펄링 엣지를 그리고 있었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추세선이 지금 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수렴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찍고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아니면 진짜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서 정리를 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내가 여기에서 움직이면 되지 않느냐, 어제도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 떨어지면 또 다시 주우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욕심을 좀 버리자고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여기에서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뚫고 다시 저항 맞을지 100% 어디로 간다라는 걸 모르겠죠. 어디까지 갈 거다, 이런 걸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어제 매매를 한 거. 자, 보시면은 어제 일단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이에요. 어제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 자,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도 나와 있었을 거거든요. 여기 있죠. 어제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 찍을 때 그대로, 그때 39,000 정도 왔었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때 포지션인데, 자, 일단 어제 오후 7시에 39020에서 절반을 익절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39020의 절반 익절을 했다, 영상 그대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걸어 놓은 게 여기 폴링 엣지 390,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위에 이제 39 한 4 정도에 걸어놨어요. 자, 근데 어제 상황이 394까지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9020에 절반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지션보다 50%가 줄었죠.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면은 상황 보고 롱 추가할 수도 있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좀,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수익률 찍혀 있는 거에 대해 정말 의미를 많이 두더라고요. 내가 지금 몇 프로를 먹고 있다, 몇 프로를 먹는 게 아니라 얼마를 먹는 게 중요한데, 자꾸 내 업비트에 내가 뭐 상황이, 만약에 내가 1,000원에 매수를 했다, 근데 지금 가격이 2,000원까지 갔다가 1,200원까지 왔다, 그러면 1,200원도 괜찮은 기회인데 1,200원에는 절대 안 살래요.
왜 그러냐? 나는 1,000원에 사서 지금 업비트에 찍혀 있는 게 80%뭐 찍혀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수익률이 20% 찍혀 있는데 1,200원에 사면 내 수익률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가격이랑 비슷하죠. 385.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을 때 2.41, 여기 50%를 털고 여기에서 이제 수익률 80%였죠. 근데 3901 때는 80%였지만 50%를 털고 나서 여기에선 80%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지금 가격 3950.385까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47%로 줄었죠. 일단 근데 아까 저는 수익을 익절을 했기 때문에, 반을 익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득이겠죠. 여기에서 잘 팔았는 거예요. 내가 40%를, 여기 40%까지는 아니죠. 한 33% 정도 되는데 33% 손해를 안 본 거예요. 여기에서 익절을 했기 때문에. 그럼 33%를 저는 벌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롱 추가할 수 있다. 언제 했냐? 38478 그리고 38245에 제가 추매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추매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라인, 잠깐만요. 아까 38478이라고 했죠. 38478 38478 여기, 그리고 아까 38280인가? 여기 있는 위치. 제가 이런 식으로 그럼 추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평단은 어제 추매를 한 평단은 한 요 정도 오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보다 가격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수익률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 자, 정리하고 남았던 물량, 그 당시 수익률은 1769달러로 47% 정도였다. 이거죠. 50%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47% 정도, 1769달러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39에서 정리를 하니까 현금 확보가 되니까 또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 현금 확보를 하니까 떨어지면 또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상황 보면은 이거였거든요. 보면은 수익률은 38.9%가 돼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약 2653달러, 약 100달러 정도, 1000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 1000달러면은 뭐 한 100 얼마 차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수익률에 목매지 말고 내 돈이 얼마만큼 늘어나는가를 계속 체크를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움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움직이라고 하는데, 현물 물리신 분들 특히, 자 보면은 여기는 47%였죠. 자, 그리고 여기 38%였죠. 물론 여기가 이제 한 100달러 정도 더 높았긴 했는데 수익률이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금액은 거의 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이 이때 가격이랑 비슷하니까 보면은 제가 추매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47%였어요 수익률이. 하지만 지금 31%죠 31% 돼 있지만 여기는 달러로 치면 한 500불 정도 더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선물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현물러들, 특히 현물러들이, 제가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항상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언제 사면 좋을 것 같다면 저는 물려 있어서 못 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물러들,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용이 되는 내용이니까, 자, 제가 지금 답답한 거는 왜 현물러들 같은 경우에 내가 물려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자, 한 이쯤에서 제가 물렸다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여기에서 물렸어요. 내 시드에 100%를 넣었다. 그래요. 진짜 원래는 당연히 현금 일부만 제가 부분 익절하고 부분 매수하고 분할 매수 이렇게 나눠서 하시라 했는데, 자, 만약에 좋아요. 여기에서 물 타고 해서 이 정도 가격에 내가 100%가 묶여 있었다라고 합시다. 이분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도 안 움직이고 그냥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올라올 때까지,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내 평당 올라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너무 높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잡을게요. 여기랑 해야 이제 좀 뭐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자, 여기다. 내가 지금 여기 평단 여기라고 생각합시다. 내 평단 여기 들어갔고 난 지금 여기에서 내 전 재산이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저는 지금 시즈가 다 물려 있어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안 되겠다라고 손절이라도 해봐야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약 떨어졌다라고 생각합시다.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100% 가지고 있었는데, 한 30%? 또 오를 것 같잖아요. 왠지 내가 팔면 오를 것 같거든. 그럼 여기에서 30%라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30% 정리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더 떨어지네? 더 떨어지네? 그러면 나는 일단 30%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얘는 그나마 피해를 좀 덜 받겠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여기 있는 위치 좀 괜찮을 것 같네? 다시 플러스 30%를 합니다. 30%를 다시 시드를 넣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30%에 대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는 이 부분은 수익으로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원금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했어요. 그럼 내가 또 100%를 다 투자를 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50% 정리를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내가 피해를 막은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서 또 내가 50%를 만약 매수를 했다. 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닥 잡고 하는 게 어렵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팔았던 50%를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는 수익을 내겠죠. 그러면 내 평단, 그때부터는 내 평단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피해 거의 여기까지 왔으면은 복구가 다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복구 됐어요. 여기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또 나는 이제 그때부터는 전 재산 다 넣으면 안 되겠다. 한 50%만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도 50%만 넣어야지. 그리고 떨어졌다? 그럼 나머지 50%. 그럼 내 평단 여기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올랐을 때 팔아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자꾸 움직이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가 여기에서 지금 딱 물려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말들, 여기에서 내 시드 다 들어가 있어요. 현금 물탈 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에서 이 가격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분은 12월부터 지금 5개월 동안 기회비용을 다 날린 거예요. 내 돈 그냥 가만히 놔두고. 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떨어졌다. 손절해서 현금 확보하고 현금 확보로 더 떨어졌을 때 산다. 그러면은 진짜 간단한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여기에서 100%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50% 손절을 했습니다. 내 보유량의 50% 손절하고 내가 여기에서 50%를 샀어요. 그러면 내 평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평단은 여기로 온다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올랐을 때 팔아요. 그리고 다시 또 떨어졌을 때 샀어. 그럼 내 평단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평단 작업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된다. 제가 라이브 할 때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평단 작업을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평단을 낮춘 게 아니라 오히려 평단이 높아졌어요. 보시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어제 포지션 같은 경우에 37797이었어요. 제가 매수 롱 들어갔던 게 37797이었거든요. 37797 같은 경우였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37797이 여기인데 지금 제 평단은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38까지. 왜 그러냐?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샀기 때문에 평단은 올라가서 내 수익률은 비록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수익률은 아까가 47%였지만 지금 35%죠. 하지만 아까는 어떻게 됐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1769달러. 하지만 지금은 2400, 2500달러다. 즉 내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에서 평단 작업을 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 그냥 이거였죠.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고 390에 팔았어요. 390에 팔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난 여기에서 또 팔려고 했는데 이제 못 팔았긴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좀 아쉽게 안 팔렸는데 여기에서 만약 매수를 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이 평단줄이 여기니까 이 선보다 높게 올라가 있으면 저는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일단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수익률을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보다 더 올라와 있다. 왜냐? 여기에 가운데이기 때문에 얘보다 그냥 가격이 올라와 있으면 저는 돈을 버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불타기라고 하죠. 물타기가 아니라 내가 점점 평단 낮추는 게 아니라 불타기. 더 사고 더 사고 해가지고 시드 보유량을 늘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움직여라 하는 이유가 현물하시는 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현물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에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팔아줄까? 올랐으면 팔아야죠.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잡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이때 좀 해보자, 이때 사자, 뭐 저때 팔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냥 내가 여기에서 여기 말고 여기를 합시다. 자, 내가 매수 여기에서 좋게 들어갔다. 매수 좋게 들어갔다. 근데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여기 이렇게 닿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총 얘 갑자기 왜 이러나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만약 매수를 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구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기회가 왔어요. 여기에서 잘 움직이셨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의 기회를 잘 잡았겠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오르면 팔고 그 다음 또 떨어지면 기다렸다가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에 또 기회가 왔다. 이런 거예요. 현물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물이야 여기 있는 작은 움직임도 먹겠지만 현물은 좀 크게 먹어야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1,000만 원이 있었다. 18% 먹었네요. 그럼 180만 원이죠. 그러면은 난 1,180만 원이 됐어요. 복리로 따진다고요. 180만 원. 그러면 1,180만 원에서 또 18%를 먹었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13%를 먹었네. 그 다음 여기에서 26%를 먹었네. 그럼 그게 벌써 얼마 됐을까요? 그게 거의 2천만 원 넘겼죠. 왜냐 복리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계산이 빨리는 안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는 좀 그러니까. 대충 2천만 원 다 넘었을 겁니다. 왜냐 1,180만 원에 또 18%.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복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장에서도 어떤 분들은 시드가 2배, 3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분에게 이제 뭐 이야기 먼저 먼저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저희 채팅방에서 이제 저희끼리는 이렇게 좀 많이 놀고 있거든요. 채팅방에서 이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저희 회원분 한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매일 이렇게 일지를 쓴대요. 제가 이분한테 동의를 안 구하고 먼저 이렇게 오픈을 해서 좀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매매 일지를 쓰는데 하루에 지금 거래를 이런 식으로 많이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거 이분은 저한테 나중에 개인톡 주세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개인톡 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톡이란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물만이 아니라는 거죠. 현물러들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현물러들 지금 여기에서 만약 사는데 이거 올랐다고 팔기에는 당연히 아니겠죠. 현물러들은 좀 크게 먹는 걸 맞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움직이신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만약 안 팔았잖아요. 안 팔았는데 여기에서 맞고 이런 식으로 반등 없이 쭉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보다 내 평단보다 더 밑으로 쭉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여기에서 팔았던 걸로 일단 나는 손실을 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팔았기 때문에 50%를 팔았기 때문에 수익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평단보다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해도 일단은 쌤 된다. 그래. 어제 벌었던 거 그냥 여기 그대로 그냥 리스크 관리했네. 이런 식으로 마음 편하게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안 팔았던 사람은 그냥 여기에서 쭉 내려오면 갑자기 본절까지 왔네?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서 익절하는 그런 습관은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폴링 엣지로 만들면서 가다가 여기 있는 라인 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안 내려오고 그냥 여기에서 뚫고 갑자기 미친 듯이 상승을 한다. 아씨, 그때 그냥 놔둘걸 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서 오르면 그럼 다음 포지션 또 어디에서 잡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발라드실 수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 내면 만족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천장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바닥을 찾을 수 없다, 이것만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내용이 하나가 더 있긴 했었는데 너무 길어지는데 5월은 뭐 오르는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평균 상승률 이런 거 계산을 해봤고, 뭐 지금 투표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46567 46.5K에서 5월 말 가격을 예상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약 한 4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매집을 하고 있다. UTXO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 장외 거래를 통한 비트코인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7월부터 장외 거래를 통한 비트코인 매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대규모, 이 말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을 마치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추월하게 될 것. 저도 그래요. 지금은 매집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지금 기회 못 놓치시면은 다음에 진짜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아까 UTXO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떨어질 땐 떨어져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자, 우리 거래소 안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많이 줄었죠. 거래소 움직임은 많이 줄었어요. 거래소 전송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 연초보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이 장외 거래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 이 토큰 전체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때보다 오히려 이 거래는 더 많아졌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OTC 거래, 그냥 전체적인 송금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개미들보다는 기관들이나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 개미들이 다 털리면 다시 한번 털릴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 놓치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3번 고래가 또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포지션이나 이런 거는 저희 회원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영상에서 여기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나옵니다. 더보기 누르시면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